Bonjour.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초보 문법 2탄 14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14강에서는 우리 의문문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업 진도를 나가면서 중간중간 가끔 제가 예시 문장에서 의문문을 들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의문문 만드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2탄의 마지막 진도네요. 14강, 우리 15강에서는 총정리 문법을 다루게 될 테니까요. 자, 14강 마지막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일리아 문장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리아 문장은 어디에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일리아에다가 언제나 명사 이렇게 사용을 해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사 앞에 일리아 구문 자체만 붙이면 어디에 뭐뭐가 있다라는 뜻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뒤에 오는 명사가 단수든 여성이든 복수든 상관없이 성수일치 없이 일리아 구문 자체만 자동으로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다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리아 문장을 만들 때 우리 기억해야 하는, 좀 유의해야 하는 그죠? 세 가지 법칙들은 첫 번째, 일리아 문장 자체는 언제나 단수이다. 그죠? 일리아 자체가 단수라는 거예요. 뒤에 des étoiles, 별들이라는 이런 복수형 단어가 온다고 하더라도, 복수형 명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자동적으로 일리아 요것만 붙여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 뭐뭐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장소도 뒤에다가 또 문장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요. 일리아 명사 뒤에 장소를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소를 붙일 때는요. 어디 안에라는 뜻의 덩이나 어디 위에라는 슈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덩과 sur, la table, sur le bureau 이런 식으로 예시 문장을 들었었다. 그 다음에 얘가 부정문으로 갔을 때요. 그죠? 여기에 아까 니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문으로 달 때는 일리아에 그대로 느빠만 붙여서 일니아빠 그대로 여러분들 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붙여주는데 예를 들어 이 명사의 관사가 정관사인 경우에서는 정관사를 그대로 써주고 부정관사인 경우에는 얘를 없애고 들을 대신 넣어준다라는 거. 우리 avoir 동사에 부정문 만들 때 한번 했었어요. 그죠? 부정관사 en une 대는 지우고 들로 바뀐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얘도 지금 일리아 자체가 avoir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의 문법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대표적인 문법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 만들기 우리가 물어보고 대답을 하게 될 건데 일단 질문 밑에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네와 아니오로 대답을 하게 되죠. 네는 불어로 oui, 아니오는 불어로 non 이렇게 얘기하시고 뒤에 이제 문장을 써주시면 되죠. 그런데 위에는 항상 긍정문이 오죠. 농에는 항상 늦바와 함께 부정문이 옵니다.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여러분. 물론 농만 써도 아니? 라고 해서 그 뒤에 문장을 굳이 다시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부정의문문으로 물었을 때 너 뭐뭐 안 했니? 라고 했을 때 아니, 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과 부정의 뜻이 같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영어처럼 긍정은 언제나 긍정, 부정은 언제나 부정이 온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vous parlez français 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시게 될 표현이에요. 불어를 하시나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불어를 할 줄 아니까 Oui, je parle français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Non, je ne parle pas français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앞뒤에 느와 빠를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 얘는 왜 소문자로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Vous êtes français? Je suis française? 이런 거 얘기할 때 썼었죠. 자, 이렇게 F가 국적이나 국가의 뭐뭐의 라는 뜻으로 한국의, 프랑스의, 일본의 자 이런 국가 형용사에서 제일 앞에 알파벳을 F로 쓰는 경우,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얘는
무슨 국적의 사람, 그죠? 한국인, 프랑스인 이런 거 말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소문자로 쓰는 경우에는 프랑스의, 한국의 또는 한국어, 프랑스어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vous parlez français 소문자로 쓰면 당신은 불어를 할 줄 압니까? 네, 할 줄 알면 oui, je parle français 할 줄 모르면 non, je ne parle pas français 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울 것은요. 의문문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문문을 만드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평소 문장 뒤에 물음표만 그냥 붙이면 바로 의문문이 된다. 다시 말해서 Vous êtes français. 당신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당신은 프랑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려면 Vous êtes français? 라 그래서 물음표 붙여주고 억양만 위로 올려서 읽으시면 돼요. Vous êtes français? 이렇게 물어보죠. 또는 Je suis coréen. 나는 한국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 한국인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뒤에 물음표만 붙여주고 억양만 올려서 Je suis corée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물음표만 붙이는 것만으로도 다른 거 없이 우리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갈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일리아 구문할 때 여러분 보셨던 예문이에요. 제가 이거 의문문 할 때 설명드린다고 그냥 넘어가세요 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기억나세요? Est-ce qu'il y a? 라는 거죠. Est-ce qu'il y a la tour Eiffel en Corée?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에스킬리아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제가 이거는 일리아고요 여러분 끄에서 축약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이 에스크가 바로 문장의 앞에 붙이면 이게 바로 질문이 됩니다. 그죠? Vous êtes français. 당신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당신은 프랑스 사람입니까? 물론 Vous êtes français? 이렇게 올려도 되죠. 그런데 Est-ce que vous êtes français? 라고 붙이면 당신은 프랑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얘도 사실 에스크라는 세 단어만, 세 가지의 발음만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장 중에 그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죠. 그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발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Est-ce que vous êtes français? 또는 Je suis coréen. Est-ce que je suis coréen? 내가 한국인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에스킬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일리아잖아요. 원래 일리아 라투가 에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일리아 라투가 에펠. 에펠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에펠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면 아까처럼 그냥 물음표 붙이고 올려서 읽으면 돼요. 일리아 라투가 에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에스크를 붙여야 된다. 그럼 에스크를 붙이면 에스크를 붙여서 에스크 일리아 하려고 했더니 여기 두 개가 모음모음이라 축약돼서 에스킬리아 라투르 에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에스킬리아 라투르 에펠 en Corée 이 문장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에스크 의문문을 만드는 구를 하나 붙였던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두 번째 거 배웠어요. 첫 번째 물음표를 붙인다. 그래서 억양만 올려서 읽는다. 두 번째, 문장 앞에다가 에스크를 붙이고 물음표를 붙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얘는 주어와 동사를 도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치는 뭐예요? 주어와 동사 이렇게 순서가 있었다면 얘를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도치한다 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 나머지였다면 의문문을 하려면 동사 주어 나머지 물음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볼게요. Vous êtes français. 당신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러면 Vous êtes français? Est-ce que vous êtes français? 이렇게 했고 세 번째 문장은 et를 앞에 쓰고 vous를 뒤로 붙여야 êtes-vous français?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Je suis coréen. Je suis coréen. Est-ce que je suis coréen? 두 개 했어요. 그런데 주어 동사 바꿔요. suis, je, suis-je coréen?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짝대기가 하얗게 하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얘는 뭐냐? 이 짝대기를 표시해 줌으로써 자, 이 문장은 주어하고 동사가 바뀐 거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문문을 쓰신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간에 짝대기, 트레 d'union을 하나 그어주고 얘는 앞에랑 뒤가 바뀐 거다. 위치가 두 개를 바꾼 거다. 이런 표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도치를 해주고 중간에 짝대기 하나 그어준다. Êtes-vous français? Suis-je coréen?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얘는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단계에서는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문문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엘레강스한, 그죠? 가장 급이 높은, 그죠? 말하자면 급이 높은 그런 이제 의문문은 바로 주어와 동사를 도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격식 있는 표현이라 그럴까요? 조금 점잖게 물어보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그냥 질문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고 또 뭐 친근한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도 나는 프랑스인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나 프랑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편하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suis-je français?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나 프랑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je suis français?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세 가지 방법 배웠어요. 하나, 물음표 붙이고 억양만 올리는 거. 두 번째, 에스크 동사, 에스크 절을 문장 가장 앞에 붙이는 거. 세 번째는 주어 동사 위치 바꾸고 짝대기 그어주는 거. 이게 가장 격식 있는 표현, 이게 가장 편한 표현, 첫 번째 게 가장 편한 표현.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의문문 만들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문제 한번 풀면서 의문문 만드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는 학생이야? 걔 학생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학생이야? 하고 물음표만 갔으니까 우리 억양만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평서문에다가 물음표만 붙인다. 어떻게? Il est étudiant. 리에종 되니까 il est étudiant. 이렇게 되는 거죠. 걔 학생이야? 또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에스크를 붙이게 되면 est-ce qu'il est étudiant? 이라 그래서 에스크에다가 이를 붙였는데 모음 충돌돼서 어퍼스트로프 에스크, 그죠? 뒤에 오는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얘가 사라지죠? 그래서 est-ce qu'il y a, est-ce qu'il est étudian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도치하는 거 세 번째 방법은 est-il étudiant? 그죠? est-il 자리가 바뀌었고 중간에 여기 보면 tire가 있습니다. est-il étudiant?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나 너네 집 놀러 갈까?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너무 추워. 오늘 너무 더워. 우리 오늘 만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지나면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야 그럼 내가 그냥 니네 집 놀러 갈게. 나 놀러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크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네 집에 갈까? 라고 묻는 거죠. 놀러 갈까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je vais chez toi 라 그래서 우리 알레 동사 했을 때 그리고 전치사 배울 때 했었어요. 그죠? je vais chez toi 여기다가 에스크를 어디다 붙여? 문장 제일 앞에. 그러면 est-ce que je vais chez toi? 나 니네 집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신은 30살입니까? 당신 30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봐요. 그런데 도치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평성은 어떻게 돼요? Vous avez 30 ans. 그래서 우리 아부하 동사랑 나이를 같이 쓴다고. Vous avez 30 ans. 그러면 vous avez 30 ans을 이렇게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avez-vous 30 ans?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tire까지 같이. très d'union이죠. avez-vous 30 ans? 30살입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없이 그냥 30살이세요? 라고 억양만 올리면 vous avez 30 ans? est-ce 붙이면 est-ce que vous avez 30 ans?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걔 커피 좋아해?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걔를 이제 그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걔 커피 좋아한다니? 이렇게 물어보면 est-를 붙이면 elle, 일단 평서문은 elle aime le café? 라고 물어보죠. 거기다가 est-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est-ce qu'elle aime le café?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중간에 어퍼스트로프 생겨서 모음 충돌 일어난 거 보시고요. est-ce qu'elle aime le café? 커피 좋아한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거 우리 과일사? 그죠? 장을 보러 갔는데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가서 캠핑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럼 장을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와인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자 라 그래서 과일을 사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 우리 과일 사? 이렇게 물어보자. 이거를
도치에서 물어볼게요. 우리니까 주어는 nous. 사다는 acheter 동사의 nous의 동사 변형 achetons. 그죠? 과일은 des fruits 이렇게 복수로 쓸게요. 그러면 도치 해볼게요, 여러분. 얘를 앞으로, 얘를 뒤로. achetons-nous. nous. 글씨가 날아가네요. achetons-nous des fruits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얘랑 바꿨을 때는 중간에 이거 바꿨지?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achetons-nous des fruits? 우리 과일 사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너 고기 먹어? 이렇게 물어봐요. 너 고기 원래 먹니? 그러면 얘를 물음표만 붙여볼게요. 그러면 너 고기 먹어를 올려서 쓰는 거죠. 그러면 너는 고기를 먹는다. Tu manges. manger 동사 고기를 먹는다. 우리 부분 관사를 쓴다 그랬어요. Tu manges de la viande. 여기다가 올라가는 억양으로 Tu manges de la viande. 너 고기 먹니 원래? 채식주의자야?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질문을 써봤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 이번에는 우리 물어보고 대답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프랑스 음식 좋아하세요를 도치로 물어볼게요. 당신은 프랑스 음식 좋아하나요? Vous aimez la cuisine française? Aimez-vous? 그죠? 바꿔서 aimez-vous?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바뀌었다. La cuisine française. 나 프랑스 음식 좋아해요. 그러면 네, oui 일단 하고 평서문으로 J'aime la cuisine français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 학교 가니? 라고 물음표만 붙여볼게요. 그러면 너 학교 간다 라는 평서문을 어떻게 쓰나요? Tu vas à l'école 여기다가 물음표만 붙여주고 억양만 올린다. 학교 가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네, 학교 가요. Oui, 그 다음에 나는 갑니다. Je vais à l'école 이렇게 얘기한다. 자, 어디에 가다 우리 알레 동사 할 때 전치사 같이 배웠었어요. 어디에 가다 je vais à l'école. 그죠? 집으로 가세요 라고 할 때 집으로 갑니까? vous. 이 지금 가세요. 존댓말이니까 vou를 써야 되겠네요. Vous allez chez vous. 근데 여기다가 est-를 붙이면 est-ce que vous allez chez vous? 당신 집에 가십니까?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요, 저 집으로 안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non 일단 하고 vous allez chez vous, je vais chez moi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 집에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여기도 바뀌는 거 기억하세요. chez vous, je vais chez vous 그러면 아니 나 니네 집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갑자기 초대도 안 했는데 불청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뒤에 부분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주어 동사 이게 지금 부정문이니까 동사의 앞과 뒤에 느와 빠가 붙는다. 그럼 어떻게 돼? Non, je ne vais pas chez moi. 우리 집에 가지 않아요. 친구 만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갑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있으세요? avoir des enfants 이죠. 그죠? 그러면 est-ce que vous avez des enfants? 그죠? 아이가 있으신가요? 앞에 에스크 붙었다. 평서문에 에스크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아이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non 해야 되고요. Je n'ai pas des enfants 하려고 했더니 얘가 바로 부정관사다.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지우고 뭐가 돼요? Non, je n'ai pas de에다가 enfant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퍼스트로프가 된다. Non, je n'ai pas d'enfant. 아니, 아이는 없어요. 결혼만 했어요. 이런 표현 쓰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쵸? 여행을 떠나시나요? 라는 부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행을 떠나시나요? 당신이라고 물어보니까 who를 써야 되겠네요. 여행을 떠나다 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partir en voyage. 자, 우리 떠나다 라는 표현 한번 배웠었고요. 그죠? 어디를 떠나다. 여행을 떠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artir en voyage. 근데 여기다가 who를 한번 써보세요. 그럼 vous partez, 그죠? partez en voyage인데 얘를 도치를 시키게 되면 partez vous en voyage 이렇게 되죠. 얘는 원래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니요, 여행 안 가요. 장난해? 이런 거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non, 그죠? 나는 떠나지 않아요. 여행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non, je ne pars pas en voyage. 자, 동사에다가 느와 빠가 앞뒤에 붙었다. 자, 이렇게 됐나요?
자, 의문 만드는 세 가지. 우리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익숙해지시는 거 먼저 쓰도록 하세요. 에스크가 먼저 익숙해지시면 에스크를 먼저 쓰시고요. 그냥 억양만 올리는 게 더 익숙하면 그걸 먼저 쓰시고요. 아니면 나는 주어와 동사 도치하는 게 더 편하더라 하면 그거 먼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익숙해지신 다음에 이게 다양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쓰실 수 있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일 거예요. 저도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입에 익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도치하는 경우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랬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바로 쓰실 수 있는 문장, 그 의문문 방법 중에 하나, 두 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의문문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물음표를 붙이거나 ask를 평서문 앞에 붙이거나 또는 주어와 동사를 도치하는데, 도치를 할 때는 중간에 트레디뇽 짝대기 하나 붙여서 자, 이거 바뀐 거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vous êtes français 또는 est-ce que vous êtes français 또는 êtes-vous français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2탄의 진도는 여기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2탄에서 배우신 이 문법과 그걸 다시 한번 총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2탄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1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À la prochaine!